경매에서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등기부 권리 분석, 등기부 아닌 임대차 분석, 이 두 가지만 하면은 주거용 물건은 쉬워요. 거의 다 해요. 그래서 등기부 권리 분석은 그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배웠죠.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을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이 인수되는 권리가 있고 소멸되는 권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소멸된다고 할 때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예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말소된다. 이 권리들은 등기부에 여기 이런 권리들은 다 말소가 된다. 그게 제가 6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기입 등기. 그렇죠? 네. 그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말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소멸되고, 그죠? 그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닌 권리들이 그 이전에 있는 거는 소멸되지 않는다. 자, 주택임대차에서 내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이거 임대차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죠. 그러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말소 기준 권리가 이제 근저당권이라고 할 때 근저당권보다 먼저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있어요. 그리고 근저당권을 했어요.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임대차는 소멸되지가 않고 인수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 만약에 근저당권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6개가 있다고 그랬고,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전세권이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전세권은 얘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건물 전부의 전세권이어야 돼요. 건물 전부의 전세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요 다가구 주택 아시죠? 다가구 주택. 여기는 세주고 여기도 세주고 여기 주인이 살잖아. 이렇게 3층에. 요건 다가구 주택은 집합 건물이에요, 단독 주택이에요? 집합 건물이에요? 단독 주택이에요. 건축법상 단독 주택이에요. 단독 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다만 하나의 주택인데 가구 수만 쪼갠 거예요. 자, 전세권은 건물 전부의 전세권자가 경매가 넘어갔을 때 배당 요구를 했거나 배당 요구를 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또는 경매를 신청했을 때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만약에 201호가 만기가 돼가지고 보증금을 못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권은? 전세권은 두 가지 그 효력이 있어요. 이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만기 됐을 때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이거를 경매를 붙여서 보증금을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전세권은. 그런데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요, 이 일부만 갖고 경매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구분 건물이 아니잖아. 만약에 구분 건물이면 경매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 여러분이 201호 다 갖고 산다고 할 때 만기 됐을 때 보증금을 안 줘. 전세권이니까 경매 시켜갖고 내가 보증금 받아가지. 이렇게 했을 땐 이 집을 전체를 경매를 못 시킨단 말이에요. 요것만 경매를 시켜야 돼. 근데 이거 쪼갤 수 있어요? 못 쪼갠단 말이에요. 집합 건물이 아니고 건물이 구조상은 이렇게 쪼개 있지만 법률상, 등기부상 쪼개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면 얘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한 번 더 해야 돼.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그 판결문 가지고 이 건물 전체를 갖고 경매를 시켜야 돼. 또는 이 건물을 집합 건물을 만들어서 경매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세권은 그 말소 기준과가 되려면 건물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이어야 된다. 임대차는 요것만 공식만 딱 아시면 돼요. 자,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요것만 아시면 임대차는 해결돼요. 자, 대항력이 뭐예요? 대항력이 내가 살다가 주인이 바뀌었어. 경매로 주인이 바뀌었어. 내가 임차인인데
근데 새로운 주인이 나보고 나가래. 그랬을 때 내가 못 나가. 이를 걔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게 그렇게 법적으로 보호되는 힘. 너 내 보증금 받기 전에 못 나가. 그렇죠? 그거. 보증금 받기 전에 못 나가. 그러려면 얘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이사를 하시고 주택을 인도라 그래요. 인도. 그걸 유식한 말로 이사를 했다는 걸 주택의 인도. 주택을 인도받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해요. 동사무소에서 하죠? 동사무소. 그 다음에 뭘 해요? 확정일자 아니에요. 이게 끝이에요. 대항력은. 그러면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언제 발생하냐면 이게 0시. 오늘 신청했다는 오늘 밤 12시 넘어서 땡 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겨. 그러면 내 주요 근저당권이 들어오든 압류가 들어오든 나는 우선 변제권을 별도로 빼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 집주인한테 누구 주인이 바뀌어도 난 걔한테 보증금 받기 전에 못 나가. 법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뭐냐? 내가 오늘 보증금 주고 이사와서 들어가 살아났는데 다음날 내일 내가 집주인이 은행에다가 근저당권을 한 10억을 설정했어. 그래서 이 집이 경매가 들어갔어. 그랬을 때 내가 경매에서 배당을 받잖아요. 후순위 근저당권, 얘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 그걸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니까 나 임차인보다 후순위 권리자들 있죠? 걔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야 돼. 그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 우선 변제권이 되려면 요게 필요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여기까지 똑같죠. 대항력.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예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네? 이 확정일자라는 거는요,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조작할 수 없는 것. 공기관이 인정해 주는 거죠. 주로 어디서 받아요? 동사무소에서도 받고 또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 받죠. 그 다음에 공증인사무실에서도 법무법인 공증인사무실에서도 확정일자를 해줘요. 근데 대부분 90%가 동사무소, 지금 이제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요. 같이 받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근데 여러분 이사하실 때 잔금 내고 이사한 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한꺼번에 받는데 잔금하기 전에 확정일자도 먼저 받을 수 있죠? 확정일자 먼저 받죠. 요거는 어디서 받아요? 동사무소 말고 등기소 있죠? 등기소 가서 받아요. 확정일자 그냥 내가 계약만 해고 계약서 확정일자 해주세요 그러면 해줘요. 확정일자 먼저 받아도 돼. 전입신고 나중에 하고. 근데 이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주택 전세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확정일자 받아갖고 그래. 계약서에 전세 대출 받아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 먼저 받아보라.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다. 그럼 최우선 변제권은 뭐예요? 최우선 변제권은 내가 오늘 임차인으로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내가 그 들어온 날 내가 계약할 때 봤어. 나보다 앞선 근저당권이 한 10억이 있었어. 그죠? 근데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 원씩 내고 있어요. 여기 안양에서 뭐 10억 먼저 있는데 뭐 1순위 가다가도. 그런데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갔어. 근데 얘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나를 제일 먼저 띄워줘. 최우선에서 변제해 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임차인이 소액이죠.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 임차인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별로 금액이 있어요. 정해진 금액. 얘 5천만 원에 안양 같은 경우에는 현재 4,300만 원이에요. 4,300만 원 최우선에서 먼저 띄워줘. 배당을 해준다는 거야. 그 다음에 1순위 근저당권을 준다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 그러려면 얘도 최우선 변제권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얘도 똑같아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요렇게 확정일자는 없어도 돼. 최우선 변제받은. 이러면 요건이 돼. 그죠? 이거는
대항력의 요건이 되고 우선 변제권 요건이 되고 최우선 변제권 요건이 돼. 그럼 이제 막상 경매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임차인들은요, 법원에서 배당 요구하라고 통지가 와요. 배당 요구가 뭐야? 이 집이 경매가 들어갔으니 여기에 채권자들, 임차인이든 기타 채권자들은 돈 받을 거 다 신고해라. 언제까지? 그게 배당 요구 종기일이에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신고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배당을 못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무조건 배당 요구를 하셔야 돼.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우리 보면 경매 사이트 보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써 있죠. 그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찾아볼 필요 없어. 매각물건명세서에 다 나와 있어. 임차인 내역, 배당 요구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했는지 다 써 있어. 그래서 매각물건명세서 잘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살다가 경매를 당했어요. 보증금을 온전히 받으려면 다 이런 요건을 다 갖고 있었지만 배당 요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안 해주면 배당을 안 해준다. 법은 본인이 권리를 주장해야지만 들어주거든요. 뭐든지 그래요. 네가 그래 정당한 권리자고 네가 채권자야. 그래 너한테 권리가 있어. 이게 아니야. 내가 권리자입니다 라고 주장을 해야지 그래 너한테 인정해 줄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은 반드시 여기다가 배당 요구 써놓을게요. 배당. 이것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또 배당 요구. 이것도 배당 요구.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돈을 주더라. 교수님 저 위에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초 근저당권자 우선해서 전입증감 인도만 받으면 대항력이 있다는데요. 네. 그럼 그 사람이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요. 네. 확정일자 안 받았을 때 이제 경매가 진행됐을 때 이 사람도 배당 요청을 할 수 있나요? 배당 요구 할 수 있죠. 확정일자가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여기 확정일자 없으면은 저 대항력이 있는 상태잖아요. 전입 신고를 했잖아요. 네. 그럼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 할 수 있어요. 배당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우선 변제권에서는 없지. 우선 변제권이 없지. 그러면 임대차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여러분들이 주택을 임대할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전세권 등기 안 하고. 근데 가게를 또 임대해서 운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가게를. 상가할 때도 똑같아요. 법이 보호를 해주는데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내가 장사하는 가게가 상가 주인이 뭐 잘못해서 경매를 당했어. 경매를 넘어갔어. 그랬을 때 새로운 상가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너 상가 떠나라. 내가 장사하겠다. 똑같아. 근데 내가 보증금이 물렸는데 이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선으로 변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아. 이런 조건을 해줘야 돼. 그러면 상가도 똑같아. 내가 소액 보증금을 갖고 있는 상가 임차인이냐, 영세한 상가 임차인이냐, 그럼 그 상가 임차인도 최우선에서 먼저 띄워주는 게 있어요. 여기 최우선 변제권이야. 그러면 상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똑같아요. 상가를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요? 아니죠. 주택은 전입신고를 하지만 상가는 뭘 하죠? 사업자 등록. 이걸 어디서 합니까?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길 0시에 상가 임차인은 대항력이 발생해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 내가 상가를 임차를 해서 살고 있는데 내가 나보다 나중에 근저당권이 들어오거나 이런 사람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으려면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요. 이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아요?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똑같이. 자, 계약서 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고하시잖아요. 그래서 확정일자 같이 찍어주세요. 이러면 돼요. 최우선 변제권은 상가를 인도받고 이것도 뭐예요?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는 안 받으셔도 돼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우선 변제권은. 요거는 요 범위 있죠. 범위는 우리 교재를 보면서 이따 연습을 해드릴 거예요.
이러면 상가임차도 끝.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말소 기준 권리 배웠잖아요. 등기부에 나타나는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거예요. 이 경매 물건 분석할 때 말소 기준 권리를 제일 먼저 찾아.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 등기, 그죠? 이렇게 해서 6가지 찾아서 이 권리네. 그 다음에 여기 권리는 싹 소멸되네. 임차인을 찾아야 되겠죠? 임차인의 전입신고, 전입일자, 전입신고를 찾는 거예요. 전입신고 찾아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이 돼 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다. 그럼 묻지를 따지 말고 그냥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죠? 그럼 3페이지 보시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사례 연습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자, 응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2018년 2월 5일 날 이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럼 대항력 발생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전입한 2일 0시라고 그랬죠? 2월 며칠? 6일 0시.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옆에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 우선변제권은 나보다 후순위자 있죠? 얘보다 내가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라 해서 보증금을 대항력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대항력은 새로운 주인한테 돈 받을 때까지 못 나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예요?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전제로 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를 했어요. 그럼 언제입니까? 2월 6일. 똑같죠? 대항력이 있고 다 주어지니까. 자, 그래요. 이제 그 밑에 2018년 2월 4일 날 확정일자를 받고 2월 5일 날 전입일자를 받았어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확정일자 먼저 받을 수도 있죠. 네, 확정일자 먼저 받았대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럴 때 대항력 언제 발생합니까? 2월 6일. 그렇죠. 대항력을 항상 전입한 날 기준으로 2월 6일 0시입니다. 그럼 우선 변제권은 언제예요? 2월 6일. 똑같죠? 또 어떤 분이 또 2월 4일 그러시면 안 돼. 대항력을 전제로 한 다음에 해야 돼요. 아무리 확정일자 받아도 그때부터 우선 변제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중요하죠? 네, 2월 6일 0시. 그리고 밑에 2018년 2월 5일 날 전입을 했고요. 2018년 2월 7일 확정일자 받았어요. 대항력 발생 시기는 2월 5일. 며칠? 2월 8일. 예, 2월 6일. 예, 2월 6일 0시. 전입 2일 0시. 그럼 우선 변제권은요? 2월 8일. 예. 자, 2월 8일 0시냐 주간이냐 되게 두 개 써놨죠. 여기는 뭐 0시라는 건 없어요. 그냥 주간 이러시면 돼요. 얘가 확정일자를 낮에 받지 새벽에 0시에 확정일자 받은 사람 있어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러 가잖아요. 낮에 받잖아. 그럼 확정일자 받기 전에 0시에 소급해서 해줘? 이해되세요? 네. 그렇잖아요. 2월 8일 날. 주간이라고 표시 동그라미 치세요. 주간이라고 해서 0시가 아니고 아니 2월 7일 2월 7일 주간. 자, 이거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살다가 계약 만기돼서 보증금 증액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조건에 자 2018년 2월 5일 날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내가 이제 보증금 1억에 그리고 1년 있다가 이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았네. 5천만 원을. 그리고 만기돼서 2020년 2월 5일 날 딱 됐으니까 주인이 보증금 2천만 원 올려달래. 그래가지고 총 보증금은 내가 1억 2천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갔을 때 배당받는 금액. 자, 1순위는 대항력이 있는 1억에 대해서는요. 2월 6일 0시가 되고요. 증액한 거는요. 증액한 때 있죠. 그때부터예요.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 시기도 똑같아요. 증액한 날 있죠. 2월 6일 0시부터 되기 때문에
5천만 원 배당받고 그 다음에 남았을 때 2천만 원을 배당받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보증금 1억 배당받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런 순으로 가요. 그런데 2천만 원 증액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선 변제권이 되는 거예요. 확정일자 안 받았으면 이거 안 해줘요.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증액한 것도. 그러면은 아까도 질문하셨지만 계약서를 하나 썼는데 그 증액했을 때 증액 계약서를 따로 써야 되냐? 따로 쓰셔야 돼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다가 2천만 원 증액했다. 쌍방 도장하고 확인받고 확정일자 받으셔야 돼요. 그걸 갖고 또 보통 계약서 똑같이 하나 다시 쓰죠. 증액했다고 계약 기간하고 증액한 금액 해갖고 그리고 기존 계약서는 계속 갖고 계셔야 돼. 버리면 안 돼. 기존 계약서도 그것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증액을 안 했다. 그러면 상관없어. 증액을 안 했으면 계약서 새로 안 써도 돼. 증액 안 해. 왜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갱신했으면 그냥 동일한 계약으로 계속 연장한 것을 보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받아놓은 걸로 그거하고 다 우선 변제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해도 돼요.